대표님, 제조업이나 연구개발 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할 때는 일반 사무실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책상만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비가 들어가야 하고 자재가 움직여야 하고 전력과 동선이 맞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두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사의 장비, 인력, 작업 방식에 맞는 지식산업센터 선택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 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층고가중 전력, 화물, 엘리베이터, 차량 진입 조건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입주 후 생산 성과, 연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관공간을 함께 설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와 엔드디 기업에게 공간은 단순한 주소지가 아닙니다. 매출과 납기,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 현장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정밀 장비를 다루는 A기업은 깔끔한 외관과 합리적인 분양가를 보고 계약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장비 반입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크기가 맞지 않았고 복도 회전 반경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장비 배치를 다시 해야 했고 일정이 밀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소형 제조업 제피사는 센터 안에서 간단한 조립과 테스트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력 용량과 환기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입주 후 추가 공사를 검토해야 했고 비용이 예상보다 커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연구개발 기업 시사는 연구실과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간 구획을 잘못 잡아 연구 장비 소음이 사무 업무에 영향을 줬습니다. 직원들은 집중하기 어려웠고 대표님은 다시 인테리어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모르면 지나치기 쉽습니다. 제조연구개발 기업 대표님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지식산업센터면 웬만한 제조 업무는 다 가능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센터마다 가능한 업종과 시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 가능 업종 관리 규정, 작업 가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 평수만 넓으면 된다. 넓이도 중요하지만 제조와 엔드디 기업에게는 구조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바닥이 견딜 수 있는지, 전력이 충분한지, 물류 이동이 편한지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오해, 계약 후에 필요하면 고치면 된다. 일부는 가능하지만 일부는 어렵습니다. 전력, 배기, 하중, 공용보 동선처럼 건물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거나 비용이 크게 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안은 명확합니다. 제조와 엔드디 기업은 분양 전에 도면, 현장, 장비 조건, 운영 방식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만 다시 짚겠습니다. 제조연구개발 기업은 어디가 싸냐보다 우리 장비와 업무가 문제없이 돌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층고, 하중, 전력, 화물, 동선, 주차, 보관 공간 이 조건들이 맞아 입주 후 고생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공간이 업무를 따라와야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를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부터 확인합니다. 건물 외관, 로비, 분양가, 위치. 하지만 제조와 엔드디 기업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조건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공장 장비를 살 때 겉모양만 보고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성능과 호환성입니다. 또는 냉장 물류 차량이 필요한데 일반 승합차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맞지만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또는 정밀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도구를 대충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비의 무게와 크기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장비 반입 경로를 확인하셨나요? 필요 전력량은 계산해 보셨나요? 자재 입고와 제품 출고, 동선은 편한가요?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사무팀과 작업팀의 공간이 자연스럽게 나뉘나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면 입주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와 엔드디 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은 더 실무적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업종과 입주 가능 여부 확인입니다. 먼저 기사의 업종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법령과 현장별 기준에 따라 입주 가능 업종이나 시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회사가 들어가도 되는 곳인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둘째, 장비와 시설 조건 점검입니다. 장비 크기, 무게, 전력 사용량, 소음, 진동, 환기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센터의 층고, 하중, 전력, 엘리베이터, 차량 진입 조건과 비교합니다. 셋째, 물류와 작업 동선 분석입니다. 자재가 어디로 들어오고 제품이 어디로 나가고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봅니다. 작업 효율은 동선에서 나옵니다. 동선이 꼬이면 매일 시간이 낭비됩니다. 넷째, 공간 배치 계획입니다. 사무공간, 작업공간, 연구공간, 창고, 회의실을 어떻게 나눌지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배치를 생각하고 분양받으면 인테리어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용과 리스크 정리입니다. 분양가뿐만 아니라 시설 보안 비용, 인테리어 비용, 이전 비용, 추가 공사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대표님이 지금 바로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장비 크기와 무게, 필요 전력, 자재 입출고 방식, 화물차 진입 여부, 주차 필요 대수, 소음 진동 냄새 발생 여부, 상공간과 작업 공간 비율, 향후 장비 추가 계획,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상담하면 훨씬 정확한 추천이 가능합니다. 대표님, 제조와 엔드디 기업에게 공간 선택은 단순한 부동산 결정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업 효율, 직원 안전, 납기, 품질 비용과 연결됩니다. 처음에 꼼꼼하게 확인하면 입주 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장비와 업무 방식, 맞는 지식산업센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업종도 입주가 가능한가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장 기준에 맞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연구개발 기업 대표님이라면 계약 전에 이 영상을 꼭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지식산업센터는 계약 전 검토가 입주 후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